아기야, 너한테 한 40일간 여유를 줄 테니 혼자 바둑이나 두면서 시간을 보내렴. 그리고 나선 3일 후에 들여다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된지 아세요? 단 3일 만에 이세돌을 이겼던 알파고의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2만 5천 년 동안 사람이 두던 바둑을 세상에 전혀 접해보지도 못했던 알파고 제로는 자기 스스로 단 3일 만에 이세돌 구단을 100대 0으로 이길 만큼 실력이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0하루가 지나자 전 세계 60명의 최고수를 모두 물리쳤던 알파고 수준까지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40일이 지난 다음은요, 계속 좋아졌겠죠. 문제는 우리 인간이 더 이상 이해하지 못하는 수준까지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은 이것이 큰 기기실이 가득 찬 슈퍼컴퓨터일 거라고 생각하시겠죠? 아닙니다. 단지 한 개의 컴퓨터에서 돌아가는 인공지능입니다. 이것이 지난 2만 5천여 년간 인간이 쌓아온 바둑을 단 3일 만에 정복해 버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충격적인 것은 이 무시무시한 인공지능 알파고 제로를 만들 때 설치한 알고리즘이 바둑 전문용어로 디자인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앞으로는 다른 분야도 잡아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좀 무섭지 않으세요? 네, 저도 여러분같이 좀 섬뜩합니다. 그런데 미래 인공지능 때문에 밤잠을 설친다는 유명인이 있죠. 바로 일론 머스크입니다. 일론은 인간의 지능을 상상 이상으로 뛰어넘는 인공지능이 개발되면 이 AI가 우리 인간을 볼 때 마치 개미를 보듯 할 것이랍니다. 지능의 차이가 그만큼 클 것이라는 거죠. 감히 인간이 AI와 어떤 논쟁을 하거나 아니면 세상을 더 살기 좋게 만들기 위해서 같이 토의하며 계획을 짜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을까요? 그거보다는 인공지능 혼자서 다 만들어주고 우린 그 안에서 그냥 좋던 싫던 살아가게 되는 세계가 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2년 전에 작은 회사를 하나 세우고 이번에 프레젠테이션 한 게 바로 인간의 지적 능력을 향상시키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미래 인간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두뇌를 더 향상시켜서 AI와 지능 차이를 조금이라도 줄이고 인공지능과 의사소통도 좀 더 쉽게 하자는 것이죠. 뇌는 우리의 감정을 담당하는 림빅 시스템과 생각하고 계획을 짜는 코르텍스로 구성되어 있는데 일론은 여기에 슈퍼 인텔리전트 레이어를 하나 더 추가하려고 하고 있답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여러분 뇌 안에 블루투스를 꽂아서 인터넷으로 연결하면 되죠. 아주 쉽죠. 일론은 눈의 라직 수술하듯이 간단하게 수술을 할 수 있을 거라 합니다. 인터넷에 모든 정보가 다 있으니까 바로 다운로드 할 수 있어서 빠르고 좀 더 발전하면 매트릭스의 트리니티 같이 헬리콥터 조종법을 바로 다운로드 받아서 쓸 수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Can you fly that thing? Not yet. Let's go. 영화의 현실이 헷갈리냐고요? 네, 우리 뇌에 헬리콥터 조종법 다운로드 받는 것은 아직 한참 더 기다려야겠죠. 하지만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의 정보를 찾아 쓰는데 가장 불편한 것이 바로 글자를 입력해야 한다는 거죠. 말로 할 수도 있지만 그것도 상당히 불편합니다. 만약 우리가 생각만으로 인터넷 정보를 실시간으로 찾아서 뇌 안에서 바로 인식할 수 있다면 현재 우리의 지식의 한계를 훨씬 뛰어넘을 수도 있겠죠. 이번에 일론 머스크의 회사 뉴럴링크에서 실현하려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런 기술이 상용화되면 앞으로 많은 것이 바뀔 것 같습니다. 아직 진로를 잡지 못한 학생분들은 이 분야도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여러 분야의 전문인들이 많이 필요할 것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1억 달러를 투자해서 100명이 채 안 되는 직원들과 지난 2년 동안 개발한 것을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두뇌에 아주 가느다란 센서를 심고 그걸로 두뇌의 전기장을 읽고 해독해서 무선으로 스마트폰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식으로 뇌를 연구하는 것은 오랫동안 전 세계에서 진행되어 오고 있었죠. 1957년에 이미 귀의 달팽이관에 전기 자극을 주어 청각장애자가 소리를 인지할 수 있는 실험이 있었고 1997년엔 파킨슨병에 걸린 환자의 뇌에 깊게 센서를 심고 고주파를 조절해서 몸의 떨림을 저하시키는 데 성공을 했죠. 2009년에는 유타 어레이에서 10개에서 100개 정도의 일렉트로드, 즉 쇠꼬챙이 같은 전극을 사람의 뇌에 꽂아서 뇌파를 읽어 컴퓨터나 로봇파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임상실험을 미국 식약청에서 허용했었습니다.
네, 이미 10년 전부터 이런 기술이 개발되어 있었습니다. 현재 이 회사에서는 최고 256개의 전극을 뇌에 삽입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일론이 발표한 뉴럴링크에서는 이 전극을 최고 10,000개까지 꽂을 수 있다고 하네요. 그럼 이 전극이 무슨 역할을 하는 것일까요? 우리 뇌에는 뉴런이라고 불리는 거의 1,000억 개 가까운 세포가 여러 가지 복잡한 모양으로 존재합니다. 이 엄청난 개수의 뉴런이 서로 정보를 교환하며 의사소통을 하는데 세포와 세포를 연결하는 부분을 시냅스라고 하죠. 이 시냅스에서 뉴런이 일종의 화학 물질인 신경 전달 물질을 보내면 다른 쪽에서 전기 스파이크로 반응하면서 그 정보를 받아가는 거죠. 신경 전달 물질을 충분히 받게 되면 파박 하고 연쇄 반응이 일어나고 그렇게 밑에 있는 다른 뉴런에게 그 정보를 넘겨주는 거죠. 이렇게 파바박 할 때 전기장이 발생하는데 바로 이곳에 도청기를 가까이 꽂아 놓으면 무슨 정보가 지나가는지를 엿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도청기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전극인데 지금까지는 약 250개가 최대였죠. 근데 그것을 10,000개까지 꽂을 수 있는 기술을 일론 머스크의 뉴럴링크에서 개발한 것입니다. 물론 많이 꽂을수록 더 많은 정보를 읽을 수 있어서 좋죠. 그런데 누가 자기 뇌 속에 10,000개의 쇠꼬치를 꽂아 놓고 싶을까요? 그리고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이 그걸 가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전극에 엄청나게 달려들어서 신호를 막아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뉴럴링크에서는 이 전극을 머리카락 단면의 10분의 1 크기로 줄였습니다. 거의 뉴런 세포 크기와 비슷할 정도로 줄였지요. 그런데 문제는 눈에도 잘 안 보이는 이 전극을 사람이 일일이 심을 수는 없었죠. 그래서 아주 정교한 로봇을 개발했습니다. 네, 이 회사에서는 로봇 만드는 전문인도 있습니다. 의사가 관찰은 하지만 모든 것을 로봇이 실수를 합니다. 우리 뇌에는 미세한 모세혈관이 꽉 차 있습니다. 절대로 그것을 건드리면 안 되죠. 뇌에 피가 고이게 되니까요. 그래서 로봇이 모세혈관을 피하면서 뉴런 세포에 아주 가깝게 전극을 심어 놓습니다. 얼마큼 가깝냐고요? 뉴런하고 전극 사이에 머리카락이 하나도 채 안 들어갈 정도로 가깝게 심어야 뉴런의 신호를 잡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두개골에 작은 구멍을 뚫고 전극을 심은 다음 전선을 두피하고 두개골 사이로 연결해서 귀 뒤에 설치한 작은 단말기에 연결합니다. 이 단말기 안에 배터리가 있고 필요에 따라 뇌를 업데이트할 수 있죠. 아니야. 단말기를 업데이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말기가 뇌와 연결되어서 단말기를 업데이트. 그게 그건가? 몇천 개의 전극에서 받아들인 뇌의 아날로그 신호를 기록하고 디지털하려면 컴퓨터가 있어야죠. 그래서 이 회사에선 컴퓨터 칩도 만들었습니다. 바로 N1입니다. 귀 뒤에 설치하게 되는 이 5mm도 채 안 되는 크기의 칩을 만들기 위해서 지난 2년 동안 7개의 모델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럼 3, 4개월마다 칩을 하나씩 만들게 되나요? 참나, 대기업도 아니고 단 몇 명의 직원이 그렇게 칩을 새롭게 계속 만들 수 있는지 저는 몰랐습니다. 이 조그만 칩은 1초에 2만 개의 10빛 해상도를 기록하고 또한 그것을 200배 디지털로 압축하는데 900 나노세컨드가 걸린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0.0000009초가 걸립니다. 단지 6.6 마이크로와트의 전기를 소모하는 이 N1 칩으로 뉴런의 신호를 디지털로 전한 뒤에 블루투스로 스마트폰에게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말 그대로 두뇌에 전극을 꽂아서 뇌가 원하는 것을 블루투스로 스마트폰에 보내 스마트폰을 조절하는 것이죠. 이제 뇌에 전극을 심었고 뉴런이 전달하는 정보를 듣고 디지털화했습니다. 문제는 이 정보를 우리 인간이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하는 게 문제죠. 한 개의 전극 센서가 받아들이는 뉴런에서 나오는 전기장은 참으로 노이즈가 많고 쓸데없는 정보가 대부분이죠. 그런데 중간중간 뾰족하게 보이는 스파이크가 있습니다. 단 몇 개의 뉴런에서 나오는 것만 보면 이게 몸에 어떤 움직임과 관련이 있는지를 알기 힘들지만 몇천 개의 뉴런을 같이 비교하면 어떤 패턴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연구해서 알고리즘을 짜면 뇌가 무엇을 하라고 손과 발에 시키는지 알아내서 대신 로봇팔 다리를 움직이게 할 수 있다는 것인데 뉴럴링크는 2020년 말엔 사람에게 이 기술을 사용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2, 3년 후부터는 손을 못 쓰시는 분들이나 하반신 마비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이 뉴럴링크 기술을 이용해서 새로운 삶을 만들어가는 비디오를 우리가 보게 될지도 모르겠네요. 뇌와 관련된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이 한시라도 빨리 이런 기술이 상용화되기를 저도 바랍니다. 하지만 일론 머스크는
궁극적으로 이 기술이 모든 사람한테 유용하게 쓰일 것이라고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기술이 계속 발전되면 실시간으로 원하는 정보를 뇌에서 찾아서 바로 인식할 수 있고 로봇이나 전자장비를 생각만으로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이죠. 거기다가 인터넷에 엄청난 정보를 손가락 까딱 안 하고도 내가 실시간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어떨까요? 이 장치 때문에 거동하는 데 불편함 없고 건강에도 문제가 없다면 글쎄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원하지 않을까 하는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관심이 있으신지 아니면 절대로 그런 거는 내 몸에다 못 집어넣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래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 기술에 대해서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면 아래에 제가 참조한 자료들을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TSP 뉴스의 데니얼이었고요. 이 비디오가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 그리고 제 유튜브 채널에 들어오시면 더 많은 과학과 테크놀로지에 대한 재미난 정보를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